문제는 이런 백두산 폭발 몇십, 몇백 년 뒤의 일이 아닌 코앞까지 닥쳐왔다고 합니다. 와,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이달 6일 튀르키예를 강타한 규모 7.8의 역대급 강진, 히로시마 원폭 32개가 동시에 터지는 위력과 맞먹는 엄청난 지진에 14일 기준 사망자 35,418명, 부상자가 10만 명을 넘기면서 아직까지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도 구조 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폐해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토록 끔찍한 자연재해가 사실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튀르키예는 두 개의 거대한 단계가 충돌하면서 생겨난 아나톨리아 단층에 위치해 있어 가뜩이나 지층이 불안정한 곳입니다. 따라서 항상 10년, 20년꼴로 지진이 발생해 왔었던 지진 핫스팟이었는데요. 그간 계속해서 크고 작은 압력을 견뎌오던 단층에서 축적된 에너지가 일시적으로 폭발해 이번 대규모 지진을 일으킨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죠. 그런데 비단 먼 나라 튀르키예뿐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지진 같은 자연재해에서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합니다. 터지는 즉시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위협을 몰고 올 자연재해들이 최근 일정한 주기로 슬슬 돌아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조만간 실제로 일어난다는 역대급 자연재해 탑 5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5위 백두산 폭발. 백두산 폭발, 이전부터 스멀스멀 위험성이 제기되어 왔지만 요즘 따라 부쩍 그 공포가 피부로 다가오고 있죠. 백두산은 언제든 분화할 수 있는 활화산인데다가 최근 들어서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 지진과 화산 분화가 잇따름에 따라 땅속 기류가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요. 이에 과학자들조차 백두산은 언제 폭발해도 이상할 것 없다는 무시무시한 경고를 내놓고 있죠. 문제는 이런 백두산 폭발 몇십, 몇백 년 뒤의 일이 아닌 코앞까지 닥쳐왔다고 합니다. 백두산은 사실 그동안 일정 주기로 폭발을 반복해왔는데요. 100년 주기로 크고 작은 분화를 일으킨 백두산의 직전 폭발 시기는 1925년, 즉 3년 후인 2025년이면 100년 주기가 다시 돌아오는 셈입니다. 이런 주기설을 증명이라도 하는 최근 천지근박에서는 화산 지진이 3천여 회 이상 발생하거나 백두산 정상의 나무가 화산가스로 인해서 서서히 말라가고 천지 인근이 부풀어 오르는 등 분화 징후로 꼽히는 여러 전조 증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1000년 전에 폭발한 백두산 화산재가 무려 1100km 가량 떨어진 일본에서 발견되었던 걸 떠올리면 서울시와 수도권 기준으론 백두산까지 거리가 약 500km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폭발 즉시 피해가 상상도 못할 수준으로 심각할 거라는 사실은 불보듯 뻔한 일. 실제로 전문가들은 백두산 화산이 폭발하면 수백 도에 이르는 고온의 화산재가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쏟아져 내려와 지상을 폐허로 만드는 것은 물론 2차적으로는 하늘길이 막혀 경제, 산업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안전처도 백두산이 1925년과 동일한 규모로 대폭발한다면 우리나라 경제적 피해는 11조 원 이상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이에 따라 아예 2018년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산특화 연구센터를 따로 꾸려 백두산 변화 추이에 면밀히 반응하고 있는 중이죠. 물론 정확히 2025년에 폭발한다고 확정 지을 순 없겠지만 과학자들이 분화할 확률 100%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만큼 그보다 더 늦게 올 수도, 반대로 더 빨리 찾아올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국가 차원에서 백두산 화산 폭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고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서고 있는 만큼 만에 하나 폭발 상황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두려움에 떨면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화산 폭발 시 행동 요령을 미리미리 파악해두고 안전 지침에 따라 지시대로 잘 대피해서 안전을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4위 대가뭄. 2019년 가을 호주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산불 사태 기억하시나요? 무려 5개월간에 걸쳐 겨우 진화된 산불은 우리나라 면적의 2.4배인 2,4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태웠고 연기를 직접 들이마신 45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는데요. 이 역대급 산불의 원인은 다름 아닌 극심한 가뭄 때문이었습니다. 단지 저수지가 바닥나고 생활용수가 동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규모 산불이나 사상자까지 낼 수 있어 위험한 가뭄. 그런데 이는 비단 호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죠. 우리나라에도 최근 124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대가뭄 주기가 슬슬 도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가뭄 주기를 처음 예측한 변희룡 부경대 명예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24
124년을 주기로 대가뭄이 계속해서 발생해왔습니다. 가장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대가뭄은 1901년. 그해 서울의 연 강수량은 374mm로 이는 1971에서 2000년 사이 30년 동안 서울의 연평균 강수량이었던 1344mm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는데요. 게다가 1901년, 1777년, 1653년, 1529년에도 극심한 가뭄이 있었다는 기록이 속속 발견됐죠. 당시 왕조실록들을 살펴보면 124년을 주기로 가뭄과 기후재란 용어가 집중적으로 나타났고 굶어 죽는 백성들이 길에 널렸다는 기록이 나올 정도로 가뭄 피해가 컸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124년 주기를 가까운 미래에 대입해보면 정확히 2년 뒤인 2025년 극대 가뭄이 시작될 가능성이 큰 상황.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 곳곳에서 일어나는 가뭄 상황이 위기를 서서히 드러내고 있는데요. 지난해 광주와 전남 지역만 보더라도 장마 시즌에도 비가 거의 오지 않아 1년째 농업 용수는 물론이고 시민들이 마실 식수까지 모자랄 정도로 가뭄 위기가 지속되는 중입니다. 시민들에게 생활 용수를 공급하는 수원지들은 이렇게 삐쩍 말라있고 이대로 가다간 올해 상반기 해당 지역에서 급수를 제한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50년 만에 발생한 유례없는 가뭄 피해가 실제로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124년 대가뭄 주기를 단순 가설로 치부하기보단 지금부터라도 미리 물절약 캠페인이나 식수를 확보하는 등 대비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대비하려면 늦으니까요. 3위, 신종 감염병. 2019년에 발생하며 전 세계인들을 팬데믹 공포에 몰아넣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발병했던 감염병처럼 짧으면 6개월, 길어도 1년 사이에는 끝날 거란 애초의 예상과 달리 그 고통이 무려 3년간 지속되며 경제,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쳤었죠. 요즘에는 서서히 그 위세가 수그러들며 감염병의 공포에서 해방되나 싶었는데 더 무시무시한 감염병이 도사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21세기에 들어서서 전 세계를 휩쓸었던 대규모 감염병들을 쭉 살펴보고 있으면 한 가지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소름 끼치게도 정확히 6년에 한 번씩 감염병이 발병하며 인류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것. 하지만 메르스 이후 4년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 6년의 법칙을 깨면서 감염병 발병 주기가 3년으로 좁혀질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인 환경 파괴로 인수 공통 감염병이 유발하는 팬데믹이 지금보다 더 빨리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것. 한편 전문가들은 그 다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바이러스로 지카 바이러스를 꼽고 있습니다. 2016년 브라질에서 이미 한 차례 유행했던 지카 바이러스는 일단 증상이 발현되면 눈의 통증을 동반한 충혈 증세가 심하게 나타나며 피부 발진과 경미한 두통, 관절의 통증, 고열 등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특히 임신 초기 임산부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소두증에 걸린 태아를 출산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문제는 지카 바이러스 또한 인수 공통 감염병으로 전파가 빠르고 폭발적인 변이를 일으킬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죠. 휴, 이제 겨우 코로나 악몽에서 벗어나나 싶었는데 또 다른 바이러스라니. 미래에 마스크 못 벗는 생활이 영영 지속될 걸 생각하면 벌써부터 갑갑해지는 것 같습니다. 2위, 태양폭풍. 그런데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에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대재앙은 비단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태양에서 발사되는 태양 폭풍이 그 주인공인데요. 태양 폭풍이란 태양의 강력한 자기장에 의해 태양의 이온 입자들이 플라즈마 형태로 방출되는 태양풍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 폭풍이 생각보다 지구로 자주 찾아온다는 것이 밝혀졌죠. 영국 워릭대학교와 매체들에 따르면 태양 폭풍은 25년마다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언뜻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는 멀어도 너무 멀어 태양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지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나 싶은데, 하지만 실제로 태양 폭풍이 발생하며 내뿜는 엄청난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해 자기장을 흔들어 놓으며 대규모 정전이나 위성 및 항공 장비 장애, GPS 교란, 통신 두절 등 유례없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하죠. 이 때문에 전파를 이용한 장치들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지구에 큰 위협을 주지 않았지만 전파를 이용
이용하는 장치가 많은 요즘에는 정말 위험한 재앙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1859년에 태양 폭발로 인해 전선이 폭발하고 나침반이 방향을 상실하는 해링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고, 1989년 캐나다 퀘벡에서도 태양 폭풍이 대규모 정전 사태를 유발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지난 2012년에는 태양 폭풍으로 인해 지구가 멸망할 뻔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와 중국 공동 연구진에 따르면 실제로 당시 2012년 역대급 태양 폭풍이 지구 궤도를 강타하며 끔찍한 피해를 야기할 뻔했으나 다행히 이 당시에는 지구가 반대편에 위치해 있어 피해를 간신히 모면했다고 주장했죠. 만약 이 태양 폭풍을 정면으로 맞았으면 온 세계에 정전이 일어나고 향후 20년간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데요. 나사가 지구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주장까지 펼쳤지만, 이에 대해 나사 측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으며 태양 폭풍을 정면으로 맞아도 큰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어쨌든 태양 폭풍을 피한 덕분에 실제로는 그 피해가 어땠을지 우리가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다행이긴 한데, 문제는 25년 주기로 발생하는 태양 폭풍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2012년에 25년 뒤면 2037년이긴 하지만 약 25년 주기인 만큼 오히려 태양 폭풍의 발생이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는 셈이죠. 게다가 최근 태양 폭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흑점이 관측 이래 최대치로 발견되면서 이 흑점이 최대치가 되는 2025년 7월 또 다른 태양 폭풍이 발생할 수도 있는 가능성 역시 점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와, 땅에서 일어난 자연재해만으로도 피해가 이토록 막심한데 우주 차원의 재앙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나게 된다면 너무 끔찍할 것 같은데요. 다행히 이런 태양 폭풍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태양 탐사 시도들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고, 실제로 2019년에는 인류 첫 태양 탐사에 성공하며 태양을 가까이에서 관측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죠. 물론 아직 여러 차례에 걸쳐 근접 비행에 성공해야 하는 등 과제가 남아있다고 하지만 하루빨리 태양 내부 관측이 가능해져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태양 폭풍의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1위 도카이 대지진. 2011년 일본을 강타한 규모 9.0의 대지진. 너무 강력했던 나머지 지구를 축에서 벗어나게 할 정도였으며 무려 18,000명의 사망자, 33만 명의 피난민을 만들어낼 정도로 끔찍한 재난이었는데요. 당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방사능이 다량 누출, 그 악몽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일본 지진학자들은 2011년의 동일본 지진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더욱 큰 규모의 강진을 예측하고 벌써부터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1707년, 1854년 이미 일본을 강타했던 도카이 대지진이 그 주인공인데요. 도쿄 인근 수루가만을 진원지로 약 150년 이상에서 200년의 주기를 갖고 일어나는 규모 8 이상의 초대형 지진으로 일본 지질학자들은 향후 30년 이내에 이 도카이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80에서 90%에 달한다고 분석하고 있죠. 게다가 단순 건물 붕괴나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후지산 분화나 제2의 후쿠시마 원전 폭발에 따른 방사선 유출 사고 등 2차 피해 역시 우려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카이 대지진 발생 시 우리나라에 끼칠 피해도 결코 작지 않다는데요. 부산권과 포항과 제주를 아우르는 동남 해안에 최대 해발 3m가량의 쓰나미가 덮칠 위험이 있는 것은 물론 이런 대지진이 한국 내 단층을 자극해 지진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실제로 동일본 대지진 이후 우리나라에서 지진 발생이 눈에 띄게 늘어난 점을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지진 영향권 안에서 결코 안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요. 현재 일본은 도카이 대지진이 무조건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특별법과 대책위원회를 만들어두고 지진 발생 예상 지역에 지진 탐지 장치를 설치하는 등 대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데, 일본 정도는 아니라도 우리나라 역시 개인 차원 대피 요령만 알려주는 선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또한 신규 건물 내진 설계 기준 강화하고 기존 건물은 보강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쟁이 아니라고 평화롭다는 법은 없다. 영화 아포칼립스 중 등장하는 대사 중 하나죠. 이렇게 역대 발생했던 재난의 주기들을 쭉 모아놓고 정리하다 보니 그동안 먼 이야기일 거라고만 치부했던 자연재해들의 공포가 피부로 와닿는 것 같은데요. 최근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태풍, 가뭄 등의 자연재해 발생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개개인과 국가가 힘을 합쳐 그 위험성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미리 준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